정현복 광양시장이 지자체 사업을 이용해 스스로 혜택을 받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의혹의 핵심은 무엇인지, 현재 반응은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황사 경보는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하루가 지나도 여전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역의 곳곳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배출가스 농도를 더 낮춰서 순천 동천 주변이 뜨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가 문화의 중심지로 또 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구현될 청사진 조명합니다. 너무 비싸 금파라고 불리던 양파값이 뚜렷한 하향세입니다. 소비자들은 부담을 덜었지만 산지에서는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본인의 땅에 개발 사업을 벌여서 이득을 봤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LH 사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등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어떤 곳이고 의혹의 핵심은 무엇인지, 또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1980년대 토지 300평과 100평 건물을 구입했던 광양시 광양읍의 호봉마을. 현재 2차선 도로 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정 시장이 광양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4년부터 가설 계획이 시작된 구간입니다. 문제는 이 도로에 정 시장 소유의 토지, 건물 일부와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마을 안팎의 시각은 어떨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자신과 가족의 토지가 포함된 도로 개설을 추진한 데 대한 석연찮은 시선과 시장 가족이 보유한 소유 토지일 때 도로를 내고 거기에 보상을 몇 억씩 가족들이 받은 거, 이것은 분노의 도를 넘게 해서 노후된 마을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합당한 사업이라는 입장이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호봉마을 주민들은 이 소방도로 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제가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도로가 나나 안 나나 아무 덕은 본 건 없을 겁니다. 광양시 성황동과 도이동 일대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해 충돌 공방도 뜨겁습니다. 정 시장이 사업 대상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각각 105평과 515평 규모. 정현복 광양시장이 이곳에 소유한 땅 두 필지의 가격은 지난 7년 사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이 시작된 2008년은 정 시장이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여서 의혹의 소지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 측이 소유한 토지 자산이 대부북 호봉마을과 성황동에 집중돼 있는데 두 곳 모두 시의 개발 사업이 착수됐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전남경찰청은 해당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권 개입이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별다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한편 정현복 시장의 부인이 소유한 진월면 인근에도 광양시가 사업을 총괄하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진상면과 진월면을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 편입 부지와 인근에 정 시장의 부인이 구입한 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 충돌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의혹이 확산하자 오늘 입장문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정현복 시장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불신 해소를 위해 해명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황사에다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심각하게 악화된 대기질이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과연 잘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다현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 직원들이 광주의 한 폐기물 소각 시설을 찾았습니다. 폐기물 소각을 오늘 하루 얼마나 하는지,
미세먼지를 막는 살수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는지 시설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배출가스 농도를 더 낮춰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후 차량을 감시하는 사무실도 바빠졌습니다. 광주 시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차량 번호를 검색한 뒤 정상 차량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구분해 실시간으로 적발합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도 운행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차량 번호판을 이용한 운행 단속 CCTV입니다. 이렇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는 지점이 광주시에 총 9군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4,0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했던 어제는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3가지 발령 기준 가운데 2가지는 해당하지 않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어제 광주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91 마이크로그램, 전남은 78을 기록했지만 7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월 29일은 발령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발령을 안 낸 것뿐입니다. 대신 대규모 황사 발령에 따른 황사 이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여 11년 만에 최악이었던 황사와 미세먼지가 옅어지고 있지만 내일까지도 광주 전남의 대기질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 지역에 이틀째 내려졌던 황사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여수 등 전남 전역에 내려졌던 황사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6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짙은 황사가 관측된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황사 농도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감사원이 순천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순천시의 삼산, 망북지구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과정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의결하는 절차도 결여됐다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지난 2016년 당시 민간공원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지난 2019년 사업계획이 변경돼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와 관련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소 23곳, 선거 당일 투표소 49곳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표면 소독 방식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발열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의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기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남 동부권 3개시가 공공기관 유치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는 오늘 32차 정기회의를 열고 전라선 고속화 등 기존 협력사업 17건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기관 유치와 갯벌 세계유산센터 건립 등 2건을 신규 공동사업으로 의결했습니다. 3개시는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도, 낭도 간 인도교 설치와 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호남권 고용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올해 1분기 호남권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1월과 2월 월 평균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12,000명이 줄어든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업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크게 줄었고 종사자의 지위별로는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순천시 연향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난 17일 화재로 전소된 페인트 가게 건물에서 시작됐으며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아 20분 만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철거 작업 중에 재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양파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입 양파가 시장에 풀린 데 이어서 올해 햇 양파가 출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부담은 덜었지만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의 한 양파밭입니다. 유례 없는 1, 2월 한파 속에 생육 부진이 우려됐지만 이달 들어 작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춥다 보니까 양파들이 기초 생육이 좀 움츠렸었는데 3월에 와가지고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비가 와주니까 기본 그 기초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돼가지고. 지난해 생산된 뒤 비축 중인 양파는 현재 7만 3천 톤가량. 작년보다 16%가 적은 건데 재고량 부족은 곧바로 양파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수입 국가를 확대했고 2월 말까지 평년보다 45%, 작년보다는 579% 늘어난 9,700톤을 수입했습니다. 여기에 제주와 고흥 등 조생종 양파가 예년보다 일찍 시장에 나오는 등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양파 가격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국에서만 들어왔거든요.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좀 봄에 좀 오르다 보니까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또 미국 여러 나라에서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중 마트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조만간 양파값 하락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양파 농민들입니다. 가격 상승 기대감 속에 양파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봄 양파부터 가격이 추락하면 초여름 출하될 중만생종 양파 가격은 기대할 게 없어집니다. 고공세를 이어가던 양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포전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뭐 1월이나 2월부터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사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전망이 없다 보니까 상인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양파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재빨리 수입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듯 가격 하락 때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순천 도심을 따라 흐르는 동천이 도심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 공간으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도심을 따라 순천만으로 흐르는 동천. 24km에 이르는 동천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천이 도시 팽창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동천변으로 28만 제곱미터의 저류지를 포함한 생활숲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야시장과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이 건립돼 지역경제와 여가문화의 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집니다.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순천시 청사진에도 동천은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갤러리 가든과 브릿지 가든, 생활 속 정원이 연결되는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시의 새로운 축이 생기는 겁니다. 동천이 순천 시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국가정원과 도심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동천은 생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9종을 포함해 450여 종의 생물이 관찰됐기 때문입니다. 하천 생태보건 지표종인 은어도 확인돼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도심의 축으로 결합돼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동천을 순천만처럼 지켜내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미래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수립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순천 동천. 생태 공간의 복합 플랫폼이 결합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이 CGV와 상호 문화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CGV와 상호 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군 지정 관광명소 5개소와
광주 전남권 CGV 4개 지점 상호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감면 혜택과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구는 이번 CGV와 업무 제휴를 통해 고흥의 문화시설을 도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전라선 익산에서 여수엑스포역 180km 구간에 차세대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설치를 마치고 연말까지 종합시험에 들어갑니다. 순수 국내 LTE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무선으로 실시간 제공하게 돼 정상 가동되면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건설비와 유지 보수 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상에 폐유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신안군 우이도항에 정박 중인 어선의 기관실에서 선저 폐유 240리터가 무단 배출됐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해경은 방제 작업을 마치고 어선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늘 장흥 통합의학 컨벤션 센터에서 전남 교육혁신정책협의회를 갖고 올해 22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주요 사업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교육지원청을 학교와 지역교육의 중심으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